주하, 여러분이 가령 CJ 시푸드를 산다고 칠게요. 그럼 여러분은 필경 요 정도 상황이었을 때 이럴 땐 절대 안 사요. 자, 요럴 때도 별로 안 사요. 거래량이 이 정도 터져 나올 때 삽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머지않아서 단타를 치지 않으면 물립니다. 그쵸? 그리고 거래량이 죽어버리죠. 거래량이 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때 거의 다 손절을 칩니다. 그쵸? 그러면 결국 뭐냐? 여러분은 거래량이 있을 때 사고 거래량이 없으면 팝니다. 그쵸? 대부분이 그렇게 하죠. 반대로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거래량이 자 요거는 아니라고 쳐요. 이거는 여러분이 잡기 어렵다 치고 자 거래량이 죽었을 때 샀다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죠. 거래량 별로 없죠. 요때 사는 겁니다. 요 날 아니에요. 그럼 거래량 튀어오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쵸? 2번 정도의 매수 기회와 1번 정도의 매도 기회가 있죠. 1번, 2번, 3번? 3번 이상의 매도 기회가 있네요. 그쵸? 그리고 아래로 빠지는 추세가 나오죠. 이제 고점을 찍었죠. 거래량이 터졌으니까. 그럼 제 원칙에 의해서 거래량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쵸? 그럼 충만하게 기다리겠죠? 그럼 충만하게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뭐 여기나 여기서 샀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 또 수익을 내고 도망갈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자, 이건 CJ 시푸드에만 해당될까요? CJ 시푸드가 지금 좋기 때문에 그럴까요? 자, 다른 위치도 보겠습니다. 자, 요만큼의 내려가는 하락 추세에 있을 때도 여러분들은 거래량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이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는 필경 여기 어디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꼬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쵸? 꼬리가 많았다는 건 뭐냐면 거래량이 있어서 누군간 여기 물렸어요. 그럼 제 원칙에 의해서 거래량이 있을 때는 사지 않죠. 그럼 거래량이 충만하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당연히 여러분이 이런 완벽한 저점에서 살 거라 생각은 안 해요. 그럼 1, 2, 3, 3번 정도의 저점 이 정도 선에서 샀다 쳐봐요. 그래 놓고 좀 기다려 보는 거죠. 그럼 거래량 터질 때가 언제죠? 요때죠. 요 정도 되면 거래량 터지죠. 보시면 여러분이 샀던 위치는 어디든 상관없이 거의 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 보이시죠? 자, 또 어디서 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여기서 보면 더 정확하죠? 거래량이 이제 거의 다 죽었다는 게 보이죠? 어디서 사던 간에 갑자기 거래량 터지면 여러분은 팔고 도망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자 또 얘기하죠. 야 이거 CJ 시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다른 종목을 볼까요? 자 제가 키우고 있는 비트나인 얘기로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상한가가 나올 때 이럴 때 사잖아요. 그쵸? 거래량이 터질 때 사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고 나면 어떻게 되죠? 상한가 위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 아래로 빠지면서 어떻게 돼요? 상한가를 잡아먹는 그림이 나오죠. 이때 특징을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많았다가 아래로 거래량이 다 빠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제 원칙에 의하면 거래량이 이래 터질 땐 절대 안 삽니다. 그쵸? 그러면 내비두고 거래량 터진 거를 보고 흐름이 계속 거래량이 죽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최대한 많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죽으면은 RSI 지표도 참고하시면 되잖아요. 거래량이 없으면서 과매도가 심하면 상당히 합리적으로 저점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구간 어디선가 여러분이 샀다고 쳐보세요. 그럼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차트가 또 나오잖아요. 그쵸? 어디서든 해도 여러분들이 거래량이 터질 때 팔고 나올 수 있다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아, 비트나인도 운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또 다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시노시펙스는 어때요? 시노펙스는 어때요? 발음이 안 좋은데 시노펙스는 어때요? 자, 거래량이 있을 때는 제가 뭐라 했죠? 이때는 파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전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땐 거래량이 없을 때가 언제죠? 이 구역이죠. 이때 사는 사람은 거래량 터질 때 팔게 되면은 무조건 이득이 됩니다. 그쵸? 맞죠? 자, 그럼 이 구간이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또 바꿔볼까요? 자, 이 위치에서 볼게요. 자, 거래량이 터졌을 땐 제가 사지 말라고 했죠. 거래량이 없을 때 어떻게 돼요? 점점 거래량이 죽으면서 아래로 빠지죠. 그리고 RSI를 좀 참고하시면 과매도가 심한 구간이 여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샀다고 쳐요. 여기 어디서든 샀다고 칠게요. 거래량 없을 때. 자, 얘조차도 여기서 이렇게 사면 여기서 탈출 가능한 구간이죠. 그쵸? 근데 자, 통 쳐가지고 여기를 다 거래량 없다 칠게요. 이것도 거래량 적다고 할게요. 그럼 결국 뭐예요? 거래량 터질 때 또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이 거래량이 많을 때 사면 어떻게 되죠? 네, 물립니다. 그쵸? 아래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위로 올라오니까 탈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아래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이런 걸 여러분이 퀴즈를 풀듯이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시노팩스만으로 안 되겠다고요? 그럼 다른 거 볼까요? 자, 요 최근의 흐름으로 볼게요. BMT라는 종목이에요. 저는 이게 무슨 종목인지 내용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도 거래량이 없을 때 사면 자, 며칠 만에 대박 나서 이렇게 수익 내죠. 자, 그럼 이 구간은 없애볼게요. 그러면 거래량이 없으면서 이렇게 됐어요. 올라갔어. 그럼 이건 더 좋은 거죠. 이것도 없애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래량을 자, 더 해서 요렇게 잡아볼게요. 한 요 정도로 잡아볼까요? 그럼 거래량이 있을 때 샀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 보이죠? 그럼 이 순간에 물려버리죠. 그쵸? 그래 놓고서 거래량을 죽여버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근데 이게 진짜 거래량이 적은 거 아시죠, 지금? 거래량 엄청 적은 걸로 테스트하니까 조금은 안 맞겠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적을 때 여러분들 아래로 계속 빠지고 RSI상 과매도가 심할 때 사버리면 여러분은 거래량 터질 때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자, BMT 이렇게 벌써 4종목으로 증명을 했나요? 자, 코인으로도 보여드릴까요? 코인으로도 설명하면 거래량이 거의 없죠. 다 죽었죠. 그러니까 계속 아래로 빠지죠. 이렇게 잔파동으로 살짝 올라가는 거 다 무시할게요. 결국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이렇게 아래로 하염없이 빠졌을 때, 그쵸? 거래량이 적게 아래로 빠졌고 매수세 좀 들어오면서 탈출하는 거죠. 그쵸? 이때 사는 게 아니에요. 까꾸로 가야죠. 그쵸? 올라가려고 할 때 팔아야 되고 내려가려고 할 때 사야 돼요. 완전 여러분이 아는 거랑 반대죠. 그쵸? 이건 펀디엑스입니다. 자, 폴리메시는 어때요? 거래량 많을 때가 이때죠. 이때 여러분들 사면 올라가는 구간에서 수익 내고 이런 거는 좋겠지만 고점에 물리는 상황 요런 걸 빼고 이제 하락 추세로 갈 대로 해볼게요. 하락 추세로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다 거래량 터질 때가 요럴 때가 있죠. 변동성 클 때. 그때 팔고 나오는 겁니다. 그쵸? 똑같아요. 이 위치에서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을 때가 이런 때죠. 거의 꼬리로 빠지는 때 이럴 때 보이죠. 이럴 때 사시면 여러분들은 탈출을 할 수 있어요. 그쵸? 거래량이 오히려 많을 때 팔아야 되죠. 보이시죠? 빌드가 보이시나요? 어떤 종목을 해도 똑같아요. 폴리мет이 이 위치에서 지금 계속 거래량이 이렇게 들어왔을 땐 올라가는 추세를 만들어 줬다가 매도세가 세지면서 아래로 이래 빠지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들죠. 줄어들수록 계단식 하락이 보이죠. 그리고 계단식 하락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죠. 그럼 올라갈 때 팔아야 돼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타기를 하면 좋다고 하는데 불타기를 하면 죽기 딱 좋습니다. 스택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여기선 이래 상승 추세가 나오죠. 자, 이런 건 빼버리고 거래량이 터지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쵸? 거래 대금이 터지면.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때 사람들은 사죠. 그럼 반드시 이래 아래로 빠지면 손해보게 돼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을 때 오히려 사야 되는 거죠. 이때 사서 거래량이 터지면 팔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거래량이 극도로 없을 때 보세요. 극저점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거래량이 극히 없어서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쵸?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나가면 그때부터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결국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오죠. 자, 스택스. 벌써 코인도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쵸?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무엇이든 다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결론은 뭐냐? 여러분은 호가창의 움직임을 진정하게 보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가기 위해선 많이 빼야 돼요. 많이 뺐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시면 안 돼요. 내려가는 걸 좋아해야죠. 자, 테슬라도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많을 때 더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보이시죠? 거래량이 엄청 많죠. 월봉상으로도. 그런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쵸? 오히려 거래량이 별로 없었을 때 올라갔습니다. 그쵸? 그럼 결론은 뭐냐면 거래량이 많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라가는데. 오히려 거래 대금이 적으면서 올라가기가 더 쉬울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냐면 애초에 호가창의 흐름을 봤을 때 애초에 순수하게 사려는 사람이 많은 거라 사고 팔고 하는 사람이 무지 많은 거로 거래량이 집대성하는 거라 어떤 게 순수하게 올라가기 더 쉬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거래량이 엄청 적으면서도 순수하게 매수세가 풀로 다 매수만 하겠다고 생각하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쵸? 그런데 사자 팔자가 엄청 심해가지고 뭐 팔자가 더 많다. 이런 식으로 하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인 게 결국 거래량이 뭐예요? 결국 호가창의 집합이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미국 주식은 워낙 글로벌하게 이제 거래를 하니까 이 거래량이 원래 줄어들면서 이렇게 아래로 빠진 이런 추세도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외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것들이 많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그런 내용으로 또 접목해서 파악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엔비디아를 보면은 이제 액면 분할로 시작하겠죠. 그럼 제 생각이 어떻게 되냐?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질 거예요. 이때보다. 그쵸?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차트가 내려가는 추세로 나올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얘들은 적은 거래량으로 순수하게 모집을 했다가 액면 분할을 통해서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매수 매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거래량은 엄청 많이 터져요. 그쵸? 근데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죠. 엔비디아가 테슬라처럼 그렇게 되지 않길 바라지만 하지만 제 추측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빠지면서 테슬라가 올라가는 추세가 갈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지켜보기로 해요.